왜 당신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지, 성공적인 다이어트의 비밀은 무엇인지 오늘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당독소 종결자 김아름 약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평생의 숙제,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들 한 번쯤은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왜 우리가 자꾸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되는지,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 조절도 하고 있는데 대체 왜 살이 빠지질 않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실패 없이 반드시 성공하는 다이어트의 비밀까지도 오늘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800kcal로 같은 열량을 가진 두 가지 식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치즈케이크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으로 이루어진 한 끼 식단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토마토, 삶은 달걀, 덜 익은 바나나, 두유로 이루어진 세 끼의 식단입니다. 두 가지 모두 열량은 같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느냐입니다. 다이어트를 망치는 첫 번째 적은 바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인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여러분, 샐러드 챙겨 먹으면서 다이어트 잘 하다가 딱 한 번 달달한 디저트를 맛보았더니 그동안의 다이어트가 와르르 무너졌던 경험 있으셨죠? 다이어트를 위해 아무리 칼로리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하더라도 혈당이 한 번에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일어나면 다이어트는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혈당이 높아지는 순간 지방을 분해하는 일을 멈추고 혈당을 먼저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문처럼 외우며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빵, 떡, 국수, 라면, 꿀, 과당, 커피 등과 같은 음식들, 즉 과당과 정제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돼서 단시간에 혈당을 치솟게 하는데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일어난 물결이 수면의 끝까지 파동이 전해지듯이 혈당 스파이크는 한번 일어나면 몸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을 꽤 오랫동안 방해합니다.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우리의 대사 시스템은 어떻게든 혈관에 돌아다니는 혈당을 정상 상태로 낮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량을 확 늘려버리죠. 인슐린은 아마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몸에서 혈당을 세포 속으로 집어넣어 에너지를 만들게 해주고 남는 혈당을 간과 지방 조직에 저장하는 호르몬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일어나 인슐린이 자주 분비되면 우리 몸은 에너지원을 저장하는 쪽으로 대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전체적으로 적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먹은 것이 죄다 지방으로 저장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고 이를 통해 만족감을 얻고 있다면 이미 몸의 대사 시스템 자체가 먹은 것을 소모시키기보다는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는 쪽으로 세팅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는 인슐린 피크가 일어나면 잘 해오던 다이어트를 한 번에 망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인슐린 피크가 반복되어 혈중 인슐린 농도가 자꾸 높아지면 나중에는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망치는 두 번째 적은 바로 당독소입니다. 굽고 볶고 튀긴 음식 속 당독소는 먹으면 먹을수록 당독소를 당기게 하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의 도파민 중추에 붙어서 자꾸 당독소가 많은 고열량 음식을 땡기게 하고 안 먹으면 먹을 때까지 생각나도록 탐닉을 일으킵니다. 당독소는 크기가 매우 작고 끈적거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내 기관들에 달라붙어서 그 기능을 망가뜨리는데요. 특히 식욕을 조절하고 에너지를 태워주는 대사 호르몬인 렙틴, 아디포넥틴과 같은 호르몬 신호도 방해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운동을 해도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우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당독소는 그야말로 다이어트를 총체적으로 방해하는 회방꾼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독소는 그 자체로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만성적인 염증 상황에서 우리 몸은 에너지를 비축해 혈당을 높게 만든 후 이 혈당을 면역세포에 불량미로 공급을 해주려고 합니다.
당장 면역 활동에 에너지를 몰아줘야 하니 다른 세포들이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게 되고, 인슐린이 부족해진 정상세포에는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고혈당이 초래되어 높아진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은 더 많이 분비되고, 이로 인해 지방은 더 잘 축적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즉, 다이어트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당독소를 염두에 두시고 식단을 선택하셔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다이어트의 적은 BCAA라고 하는 분지사슬 아미노산입니다. 아마 운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BCAA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BCAA는 근육의 성장을 돕는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 근육을 만들어주는 단백질 보충제뿐 아니라 노년층을 위한 영양 보충제에도 들어있고요. 그 외에 우유로 만든 요거트나 아이스크림, 유제품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BCAA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아미노산 중에 분지사슬을 가지고 있는 발린, 류신과 이소류신을 일컫는 말입니다. BCAA가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식품은 우유인데요. 우유는 건강식품, 완전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연령층에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유는 원래 갓 태어난 송아지를 빠른 시간 안에 집채만한 소로 키우는 데 필요한 소의 젖입니다. 이렇게 지방과 조직, 뼈가 빠르게 자라나게 하는 신호 때문에 우유가 근육의 성장을 돕고 어린이의 키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영양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유는 먹거리가 풍요롭지 않았던, 배불리 먹지 못했던 시대의 단백질 보급원으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건강에 좋은 것이라고 알려져 온 것인데요. 이미 성장을 멈춘 성인이 필요한 양 이상으로 BCAA를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자라지 말아야 할 것을 자라게 합니다. 바로 우리 몸의 지방 그리고 염증입니다. 과도한 BCAA가 우리 몸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한 것들은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BCAA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 과식을 초래하고 비만이 되기 쉬우며 수명 단축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19년도 네이처 메타볼리즘에 실린 솔럼비트 박사와 스티브 심슨 교수의 논문입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 과다 섭취한 BCAA 반드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해주었고, BCAA를 많이 먹게 되면 포만감과 만족감을 주는 세로토닌 호르몬의 수치를 낮추어 식욕을 촉진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요거트에 시리얼을 말아먹는 당신, 왜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하셨는지 아시겠나요? 그렇다면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무엇을 챙겨 먹으면 좋을지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바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항성 전분을 섭취하시는 겁니다. 저항성 전분은 덜 익은 바나나, 차갑게 식힌 밥이나 파스타에 있는 전분의 형태를 말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화관 내의 소화효소들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화 속도가 느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혈당이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인슐린 피크가 일어나지 않고 혈당이 남아돌지 않아 저장되는 지방이 없게 됩니다. 저항성 전분은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흡수되는 특성 때문에 포만감을 오랫동안 느낄 수 있게 도와 다이어트 시 공복감을 잘 느끼지 않게 합니다. 대장의 끝부분에 살고 있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여 배변 활동도 원활해집니다. 베타현미는 한번 식힌 밥이 천천히 소화되는 원리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독소를 줄여주는 유산균입니다. 호르몬 신호를 방해하고 단백질 신호를 못 쓰게 만들고 염증이 주범이 되는 당독소. 당독소 해독은 다이어트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당독소 해독 다이어트를 하면 효율적으로 지방을 태울 수 있고 평소에도 식욕 조절이 더 쉬워지도록 도와 살이 덜 찌는 상태로 몸이 변화하게 됩니다. 저는 이 다이어트를 요요 없는 다이어트, 체질을 바꾸는 다이어트라고 자신 있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캐럿 추출물입니다. 캐럿 추출물은 인슐린을 도와서 혈당이 세포로 잘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잉여의 혈당이 지방으로 저장이 되지 않도록 해주고 또 뇌에 포만감 신호를 주어 식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적용된 다이어트, 즉 저인슐린 다이어트, 당독소 해독 다이어트, 염증 해독 다이어트, 요요 없는 다이어트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당독소 해독 5일 요법입니다. 단 5일간만 베타 현미를 포함한 저항성 전분, 당독소 해독 유산균과 인슐린 민감도를 회복하는 캐럿 추출물을 이용하여 하루 800kcal 이하로 먹는 단식 무방식이를 하는 겁니다. 딱 5일이 지나면 뱃살도 빠지고 체형도 변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변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력이 넘치는 컨디션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적절하게 운동까지 하시면 체중은 더욱 잘 감소하고 요요도 오지 않을 겁니다. 다이어트, 의지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제대로 된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운동은 적게 하고 먹거리와 조리법이 망가진 현대사회에서 건강한 다이어트로 새로운 컨디션으로 거듭나는 방법 꼭 약국에서 상담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